또 왔네? 여기 더러워서 어떡하나? 저 할머니 때문에 손님들이 싫어해. 이런 말들이 귓가에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그러다 어느 날 한 생선 가게 주인이 제게 물을 뿌렸어요. 더럽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썩 꺼지지 못해.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온 제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지만 그때 깨달았죠.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민낯이구나.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제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는 걸 아시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네요. 평생을 부동산 개발과 경영에 몸담았던 제가, 그것도 남편이 중소기업 회장 출신인 제가 말이죠. 18배 결혼해서 시댁의 재산을 일구고 지켜내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개발로 이제는 손자, 손녀들 유학 뒷바라지까지 걱정 없을 만큼 모았죠. 하지만 은퇴 후에 찾아온 허무함은 어떤 명품백이나 호화로운 여행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산책을 나갔다가 폐지를 줍는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안쓰럽기만 했죠.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다 보니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분들의 삶에서 제가 미처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손주 학원비 보태준다고 이러는겨. 나는 교회에 헌금하려고 모으는 거야.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지. 앉아서 늙으면 금방 죽어. 그분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부자라고 게으르게 살 권리가 있는 걸까? 내가 가진 것들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뒷골목에서만 했는데 점차 용기가 생겨서 시장 근처까지 가게 됐죠. 시장은 제가 젊었을 때 투자했던 곳이에요. 지금은 제 명의로 된 건물이 5채나 있죠. 하지만 거기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로 살면서 보게 된 세상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임대료에 허덕이는 상인들의 한숨소리, 겨우 끼니를 때우는 노인들의 모습, 그리고 폐지 줍는 이들을 향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까지. 특히 시장 상인들의 태도는 정말 가슴 아팠어요. 또 왔네. 여기 더러워서 어떡하나. 저 할머니 때문에 손님들이 싫어해. 이런 말들이 귓가에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전 묵묵히 참았어요. 제가 이들의 건물주라는 걸 밝힐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생선 가게 주인이 제게 물을 뿌렸어요. 더럽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썩 꺼지지 못해.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온 제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지만 그때 깨달았죠.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민낯이구나. 아침 6시 여느 때처럼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리어카는 없었죠. 그저 작은 손수레 하나로 폐지를 모았어요. 제 재산이 얼마인지 아는 남편이 알면 기절할 일이겠지만 이상하게도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 마음은 더없이 평온해졌어요. 할머니, 여기 박스 가져가세요. 채소가게 막내 직원이 건네는 박스를 받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이 아이는 제가 처음 시장에 왔을 때부터 유일하게 제게 친절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얼른 박스를 접어 손수레에 실었죠. 새벽 시장이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들은 하나둘 모여들었죠. 저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빈 박스, 버려진 신문, 과일 포장지. 하나하나가 다 돈이 되니까요. 어휴, 저 할매 또 왔네. 아침부터 재수없게. 저러고 다닐 때마다 장사 안 된다니까. 귓가에 들리는 말들이 가시처럼 따가웠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제가 이 시장 건물의 5채의 주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부동산 관리는 모두 대리인을 통해 해왔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가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냄새를 맡아도 별 감흥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군침이 도네요. 주머니 속 지갑에는 현금과 카드가 두둑하게 있었지만 오늘도 점심은 거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채소가게 막내가 건넨 김밥을 받았어요. 따뜻했죠. 이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김밥에 고스란히 배어있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내가 값이라도. 아니에요. 어제 안 팔린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따끈따끈한 게 방금 만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때였어요. 옆 가게 주인이 고함을 질렀어요. 야, 너 미쳤어?
저런 할매한테 김밥을 왜 줘? 앞으로 여기 더 와서 쓰레기나 뒤지고 다닐라. 채소가게 막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를 위해 뭐라도 말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아르바이트생인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겠죠. 젊은 사람이 참 착하구나. 고마워. 김밥을 도로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아이가 더 곤란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하루 종일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어떤 날은 일부러 제 앞에서 쓰레기를 발로 차는 사람도 있었고, 물건을 팔지 않겠다며 노골적으로 저를 내쫓는 가게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입구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시장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상인들은 하나둘 모여들어 이야기꽃을 피웠죠. 건물주들이 다 팔아먹을 거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보상은 제대로 해준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모르는 새에 다른 건물주들이 움직이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전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이 시장에는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어요. 어제들은 재개발 이야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새벽 5시, 아직 어둑어둑한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죠. 이 할매는 진짜 귀신이야, 귀신. 밤낮으로 쏘다니네. 분식집 아줌마의 싫은 소리가 들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따라 마음이 불편했어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뒤로 상인들의 태도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의 약자를 더 거세게 밟는 게 세상의 이치인가 봐요. 특히 생선가게 여자가 제일 심했죠. 아이고, 또 왔네. 여기 더러워서 어떡하나. 손님들이 싫어해서 그러는데 왜 자꾸 와서 장사 방해하는 거야? 고등어를 손질하다 말고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죠. 우리가 장사하기도 바쁜데 폐지는 다른 데 가서 주워요. 그러더니 물 청소한다며 제가 서 있는 쪽으로 물을 확 뿌렸어요. 찬물이 발목까지 튀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김 여사 너무한 거 아니야. 옆 가게 주인이 조심스레 말했지만 생선가게 여자는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뭘? 우리 가게 앞 청소하는 게 잘못이야? 이런 거지들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거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이 시장의 건물주라는 걸 알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는 거였죠. 할머니, 우리 가게 앞에도 오지 마세요.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저기 할머니, 쓰레기통은 저쪽에 있어요. 여기서 뒤지지 마세요. 아휴, 더러워서. 빨리 좀 치워줘요. 하루 종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시장을 돌았어요. 몸은 고되지 않은데 마음이 자꾸 무거워졌죠. 옛날에 이 시장을 처음 매입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이곳이 서민들의 정이 넘치는 곳이었는데 점심시간 구석진 골목에 앉아 아침에 챙겨온 김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채소가게 막내였어요. 따뜻한 어묵 국물을 건네는 그 아이의 눈빛이 참 고마웠죠. 너무 친절하게 굴면 안 돼. 나중에 내가 힘들어질라.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말했더니 그 아이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할머니도 폐지 좋으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하필 그때 생선가게 여자가 지나가다 우리를 보았죠. 야, 너 왜 자꾸 저런 거지한테 신경 써? 앞으로 저 할매 오면 경찰 부를 거야. 이제는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하네요. 더는 참기 힘들었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전에 이 시장의 진짜 모습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보일 테니까요.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손수레에 비닐을 씌우고 시장으로 향했죠.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제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을까요? 시장 상인회에서 재개발 반대 시위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아니, 이런 날씨에도 나오세요. 채소가게 막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 아이 덕분에 이 차가운 시장에서도 작은 온기를 느낄 수 있었죠. 이런 날이 더 좋아. 사람들이 폐지 버리는 걸 덜 신경 쓰거든. 그렇게 대답하긴 했지만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뒤로 상인들의 모임이 잦아졌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이런 궂은 날씨가 좋았죠. 야, 너네 들었어?
건물주들이 벌써 시행사랑 계약했대. 우리는 어쩌라고. 이러다 가게 다 접어야 하는 거 아냐.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구석에 앉아 폐지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는데 누군가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나 봐요. 저기 할매도 이제 어디 가서 폐지를 주어야 할지 걱정이겠네. 생선가게 여자가 또 저를 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도 걱정인데 거지들은 어디로 가나? 거짓. 또 그 말이네요. 제 통장 잔고만 보여줘도 기절할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전 묵묵히 폐지만 주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할머니, 이거 좀 드세요. 채소가게 막내가 또 따뜻한 어묵을 건네줬어요. 고마워, 내가 값은 됐어요.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옆 가게 주인이 소리를 질렀죠. 야, 너 왜 자꾸 저런 사람한테 신경 써? 내가 먹여 살릴 거야? 채소가게 막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를 향한 친절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게 안타까웠죠. 어묵을 돌려주려는데 그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게 진짜 정이구나 싶었죠. 이 시장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재개발 이야기는 더욱 커졌어요. 상인들은 불안에 떨었고 그 불안은 고스란히 저를 향한 날선 말들로 이어졌죠. 하지만 전 참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시장 재개발 계약서 검토해 봤는데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제가 좀 더 지켜볼게요. 당신 요즘 도대체 뭘 하는 거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때가 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길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곧 변화의 바람이 불 것 같았어요. 오늘따라 시장이 소란스러웠어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더니 금세 시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이번 주까지래. 다들 계약서 써야 한다는데 보상금은 얼마나 준대. 터무니없이 적대. 이러다가 우리 다 거리에 나앉는 거 아냐. 시장 상인회 회장이 재개발 시행사와 만난 소식이 퍼진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시장을 통째로 사들이려 한다는 소문이었죠. 야, 이러다가 저기 폐지 줍는 할매처럼 되는 거 아니야? 생선가게 여자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할매는 원래 거지니까 상관없지만 우리는 그때였어요. 채소가게 막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김 여사님, 그만하세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처음 보는 막내의 모습이었어요. 항상 조용하던 아이가 저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죠. 너나 잘해. 네가 뭔데 간섭이야. 생선가게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물바가지를 집어들었어요. 순간 제 몸이 먼저 움직였죠. 채소가게 막내 앞을 가로막았어요. 으악, 차가운 물이 제 등을 적셨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아, 아줌마, 이러시면 안 되죠. 누군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뭐? 나는 내 가게 앞 청소한 건데 뭐가 잘못이야? 그때 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재개발 시행사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죠. 자, 이제 다들 모이세요. 계약서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상인들 앞에 섰어요. 보상금은 장사 연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돈으로 어디서 다시 시작하라고. 그리고 권리금이 얼마인데 절대 안 됩니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습니다. 이번 주까지 서명하지 않으시면 상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누군가 이 사람들을 등쳐먹으려 한다는 게 분명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계약자. 그때였어요. 제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등에는 아직 물이 흥건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무슨? 생선가게 여자가 비웃듯 말했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섰어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제 명함이었어요. 이 시장 최대 지분을 가진 건물주. 제가 이 시장 건물 5채와 부지의 주인입니다. 순간 시장 전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시장이 너무 조용해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모두의 눈이 제 손에 들린 명함에 고정됐죠. 이게 무슨
시행사 직원이 제 명함을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강미경 회장님, 맞아요. 제가 이 시장 부지의 40%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재개발 계획은 제가 승인한 적이 없어요. 생선가게 여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물을 뿌리고 욕설을 했던 그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동안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녀가 갑자기 큰 절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얼른 말렸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리에 모인 모든 상인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전 이 시장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폐지 줍는 할머니로 살아본 거예요. 그리고 많은 걸 배웠죠. 채소가게 막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그동안 정말, 그래, 내가 준 따뜻한 어묵이 이 시장의 희망이었단다. 내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이 시장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됐어. 시행사 직원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도 회장님, 이미 다른 건물주들과 계약은 무효예요. 제 동의 없이는 이 시장 재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시나요? 사실 어제 남편이 모든 준비를 마쳤거든요. 불법적인 재개발 시도를 막을 법적 조치들도 다 되어 있었죠.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 시장을 현대화하되 지금의 상인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간 시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채소가게 막내야. 네, 할머니. 너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 시장 현대화 프로젝트의 부책임자를 맡아주었으면 해. 이제야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갈 때니까요. 정체를 밝힌 다음 날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일찍 시장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평소처럼 폐지를 줍는 게 아니라 정장 차림이었죠. 회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희가 찾아뵀어야 하는데. 상인의 회장이 허리를 굽실거리며 다가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폐지 줍는 할머니를 무시하던 그 사람이었죠. 편하게 대해주세요. 전 여전히 이 시장의 할머니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생선가게로 걸어갔어요. 어제 물을 뿌렸던 그 여자는 가게 문을 닫아놓고 있었죠. 김 여사님 계세요? 노크를 하자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일어나세요. 제가 오히려 미안해요. 이렇게 시험해 본 거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했나 싶어서 잠도 못 잤어요. 그럼 이제 아세요.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다는 걸.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을 돌면서 상인들을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못 들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했죠. 하지만 전 그들의 사과보다 깨달음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시작해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장을 만들어봐요. 채소가게 앞에 섰을 때 막내가 수줍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아니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고마워해야 할 이유는 없어. 넌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이었으니까. 그 말에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겠죠. 누가 진짜였고 누가 가식이었는지. 오늘 저녁에 상인회의를 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이 시장을 정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가 꿈꾸는 재개발이에요.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갔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된 걸까요? 상인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회의실 정면에 섰어요. 긴장된 표정의 상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죠. 먼저 제가 사과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인들이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여러분을 속이고 시험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생선가게 여자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어제 우리 가게에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폐지를 주우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분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해봐요. 파워포인트를 켰어요. 제가 구상한 새로운 시장의 모습이었죠. 현대식 시설로 바꾸되 정은 그대로 간직하는 거예요. 모든 가게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주차장도 넓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화면을 넘겼어요. 착한 가게 인증제를 시작하려고 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가게는 임대료를 깎아드리고 시장 공식 SNS에도 홍보해드릴 거예요. 순간 채소가게 막내의 눈이 반짝였어요. 회장님, 저희 가게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 내가 보여준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시장의 미래야. 이어서 제가 준비한 계획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노인 돌봄 서비스, 장보기 도우미, 배달 시스템 구축. 시장을 단순한 물건 사고 파는 곳이 아닌 지역 사회의 중심으로 만들자는 거였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가끔 폐지를 주울 거예요.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그때 생선가게 여자가 일어났어요. 저도 할머니와 함께 하고 싶어요. 제가 많이 바뀌고 싶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된 걸까요? 강 회장님, 큰일 났어요. 한 달 뒤 채소가게 막내가 들떠서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우리 시장 이야기가 뉴스에 났어요. 여기 보세요. 휴대폰 화면에는 따뜻한 정이 살아있는 전통시장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어요. 우리 시장의 변화를 다룬 특집 기사였죠. 어제는 복지관 할머니들 장보기 도와드리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생선가게 여자. 아니, 이제는 김 여사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 달 새 그녀가 가장 많이 변했어요. 저희 가게는 이제 매일 독거노인 5분께 반찬을 배달해드려요. 회장님 덕분에 착한 가게 1호가 됐잖아요. 김 여사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더 이상 그날의 차가운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죠. 시장을 둘러보니 곳곳에서 변화가 보였어요. 휴게실에서는 상인들이 모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주차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의 장보기를 도와드리고 있었죠. 회장님, 저기 보세요. 시장 입구에 새로 설치된 전광판이 눈에 띄었어요. 오늘의 착한 가게 코너에는 10개가 넘는 가게들이 올라가 있었어요. 아, 맞다. 오늘 오후에 복지관에서 온다고 하네요. 채소가게 막내가 말했어요. 다른 지역 복지관에서도 우리 시장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대요. 그때였어요. 시장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저기, 혹시 강미경 회장님 계신가요? 옆 동네 시장 상인의 회장님이었어요. 우리 시장도 변화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그분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제 대답에 그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근데 회장님, 김 여사님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왜 아직도 가끔 폐지를 주우시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래야 초심을 잃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폐지를 줍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때 그 선택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시장 안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2024년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시장인데요. TV 뉴스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죠. 할머니, 오늘 시장 원래회의 시작해요. 채소가게 막내. 아니, 이제는 시장 홍보 기획실장이 된 민수가 달려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우리의 변화를 배우러 온 다른 시장 상인들이었죠. 강 회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김 여사님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시장 분들한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단상에 올랐어요. 전국에서 모인 상인들의 눈빛이 반짝였죠. 여러분, 제가 처음 폐지를 주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스크린에 우리의 1년 전 모습이 비춰졌어요. 돈이나 시설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청중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전국 착한 시장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함께 하실 분들을 찾고 있답니다. 강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시장을 걸었어요. 곳곳에서 정겨운 모습이 보였죠. 복지관 할머니들의 장보기를 돕는 청년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포장센터, 그리고 이제는 당당히 희망 반찬 나눔이라는 간판을 건 김 여사님의 가게. 시장 한켠에 여전히 있는 작은 손수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오늘도 나가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그럼. 이제는 이게 내 자부심이야. 손수레를 끌고 나섰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정겨운 인사가 오가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더 따뜻한 미래를. 여러분, 우리 함께 가요. 더 따뜻한 세상을 향해.